이때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 세계에서는 이제 깜짝 놀랐고 이제 큰 하나의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사회주의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전인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이 사회주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화려하게 부활한 것으로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이 이제는 발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 팽창의 견제를 위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4월 달에는 이제는 브리핑에서는 자유와 개방을 강조한 전략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자유는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반대되는 그러한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사실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얘기했는데요. 여기에서의 개방은 해양과 항로, 여기에 대한 개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함대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개방을 강조해서 이것을 이제 전략을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 말에는요,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냈는데요. 미국이 중국과 전략적으로 경쟁하고 있고 중국의 현상 변경이란 얘기는 그동안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보였는데 이제는 이 현상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국가 중심으로 완전히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중국의 현상 변경이란 것은 사회주의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이제 강하게 나오니까 또 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활용을 해서 150개국과 이러한 전략적 제휴를 맺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전략의 첫 번째 목표로는 경제와 안보 협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오히려 안보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에 국방부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안보 전략의 세 가지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준비 태세 강화, 두 번째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와의 관계 강화, 세 번째는 지역 네트워크 증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목표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영내 동맹국들의 위협 대처 능력을 위해서 그리고 동맹국들의 군사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미국은 일본하고 호주하고 인도, 미국 이렇게 해서 4개국 안보 협력 체제를 이제는 공고히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약 5만 5천 명 규모의 미군을 좀 이제 주둔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신미일 방위 협력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호주와의 관계도 이제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특히 이러한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달에 인도의 모디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했는데요. 이때 이 양국의 협력 관계를 아주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요, 지금 인도를 대거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인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미국과 일본과 호주와 인도가 오히려 중국에 대항하는 그리고 서로의 이해관계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4개국이 이제는 강한 결속력을 맺게 되었고요. 미국에서는 여기에 이제 필리핀이나
또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특히 또 우리나라 이런 데들을 이제 쿼드 플러스로 이제 가입을 추진시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쿼드 체제의 이 첫 번째 목표는 이 안보 협력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경제 문제도 함께 좀 들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략 목표가 이제 해양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개입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인도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행의 자유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쿼드에 플러스 해서 특히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이 여기에 가입할 것을 이제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1대1로에서 나타난 그 문제점들을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이 그 전략대로 쭉 가면은 아주 뭐 승승장구할 것 같은 그러한 전략이었고, 또 그럴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참여국의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빛의 함정 외교라고 미국의 행정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약탈적 대출이고 또 빛의 함정 외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상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다 작은 나라들이고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 입장에서는 이 구제금융을 해주면 이 돈이 다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스리랑카, 키르기즈, 타직, 몰디브, 라오스, 몬테네그로, 몽고, 지부티, 이런 작은 나라들이, 또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이 빚더미에 올라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인프라 건설의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바로 수익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나라들에서는 이 빚의 함정에 이제는 빠져든 그런 형국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인프라를 건설하고 중국이 그것을 다 관리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원을 가져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는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자본하고 중국 자재, 중국 노동자들이 와서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이 낙수 효과가 전혀 그 나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약한 낙수 효과 때문에 또 이제 그 반발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참여국들의 정치, 경제, 안보 등에 이제는 그 심각한 주권 침해 현상이 발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채무의 함정에 걸려가지고 광물 자원을 송출하고 광산 장기 운영권을 이제 내어주고, 그리고 이제 전략적 항구 같은 것에 대해서 운영권을 내어줘야 되고, 또 군사 안보까지 주권이 훼손되고, 중국 노동자들의 불법 이주가 있고, 차이나타운 건설이 있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참여국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더라. 이러한 보고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국 자체의 좀 문제도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까지 다 중국 기업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또 중국 정부로 이제는 채무가 다 떠안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또 이제 보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 최대 5천억 달러 수준의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1대1로에서 나타난 세 번째 문제는요, 미중 갈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념 문제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냉전의 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중 갈등이 촉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역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로 관세를 부과해 가지고 이제 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또 코로나19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그 모든 이런 유학생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기술을 또 그렇게 또 이제 중국으로 가져갑니다. 미국에서는 중국 내에 있는 IT 기업에 대한 퇴출을 선언하기까지 이르릅니다.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구르 인권 탄압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문제, 이것도 이제 크게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이제는 오히려 신냉전 분위기로 흐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제도와 가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포용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랄한 독재 정권이 되어서 자유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나라에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이러한 절취한 기술, 이 기술을 다 이게 절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 보조금 지원 아래에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이 제품이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경쟁을 이루지 못하고 선진국들에 있는 이러한 모든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큰 그 경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환율 조작을 계속 해가지고 불공정 무역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국제무역 질서를 해치면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또 이 경제적 수익을 군사력 증강에 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이제 미국과 같은 서방 세계 입장에서는 이건 또다시 공산 진영 대 자유 진영의 이제 한 대립의 시기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념 문제가 재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중 갈등은 이제 이념 문제의 재등장을 초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시진핑의 취임 연설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시진핑은 미중 관계를 장기적인 갈등과 협력의 체제 경쟁으로 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는 망하고 사회주의는 흥할 것이라고 이렇게 취임 연설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이념에 민족주의, 중국 민족주의, 또 공산당 일당제, 국가 주도의 경제, 공산당에 대한 개인적 자유의 복속과 같은 이러한 특징을 지금 중국은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1대1로를 말하면서 국제적으로는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이라는 그러한 이슈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중국 자신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서방 세계가 이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진핑은 1대1로라는 아주 그 원대한 계획과 또 큰 그림을 내세웠지만 결국은 이념을 가지고 그 문제를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서방 세계를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념 문제로 이제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흐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을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EU가 연합을 하는 그러한 형국으로 이렇게 이제 펼쳐졌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안보적인 도전이 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거부에 따른 안보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중국 공산당이 법치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시장 기반으로 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국가 주도의 중상주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를 이제는 등가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과 이런 서방 세계에서는 이제 중국의 그 시장 경제를
시장 경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제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안보 문제로까지 이제는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보 문제는 특히 대만 해협에서 크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 국경 지역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민간과 군인을 융합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중국 군대는 민간 분야에 대해서 제약 없이 접근하고 또 글로벌 통신 기술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민간 기업에 대해서 그와 같이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서방 진영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압박은 이제 기술 압박입니다. 말하자면 반중 기술 연대와 반중 경제 네트워크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강력한 하나의 이제 압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투자와 교육을 좀 늘리려고 하는 블루닷 네트워크 이러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중 경제 블록으로서 클린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G7에 한국, 호주, 인도를 추가해서 이제 D10 데모크라시 10입니다. 이러한 블록을 형성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1대1로에 이제 대항해서 이제는 이렇게 선진국들이 연합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EU와의 정치 외교 문제도 지금 중국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이러한 등에서는요, 중국 시진핑이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다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과 그리고 미국과 쿼드 체제 그리고 쿼드 플러스 그리고 플러스 또 이제는 EU 연합이 이제 가세를 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압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압박은 사실은 이 경제 압박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기술과 관련해서 이 중국으로의 유입을 막겠다. 이것이 가장 큰 압박이고 또 하나는 인도에 많은 투자를 해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이제 투자와 교역을 늘리겠다 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압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대1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로서 인도가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발전의 본질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중국의 발전은 기술로 인한 발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가공 2차 산업의 지역 이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건비 효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인도와 제3세계들로 확장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본에 있던 것이 우리나라로 건너왔고요. 또 우리나라에 있던 것이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이제는 첨단 선도 기업으로 경제 체질 개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사실은 아직은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중국에는 그 기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건비 효과만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축이 인도로 이제는 이전을 할 수도 있는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서방 세계에서는 그것을 지금 의도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지금 중국을 이제 압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경우에 큰 성장세를 지금 이루고 있는데요. 인구수가 약 13억 4천만 명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이제 1위가 될 것이다 인구수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37세이고요. 중국이 그 50세입니다. 자, 그리고 GDP가 이미 6위입니다. 지금 인도는 그 모디노믹스라고 하는데요. 모디 총리가
이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에는 인도의 경제 규모는 현재 대비 약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매년 7, 8%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화폐 개혁과 세제 개혁만 잘 끝난다면 이제 2024년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인도와 중국은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는 미국과 한편에 서서 이제는 쿼드 체제를 구축을 하고 이제 그 중국을 압박한다. 이런 지금 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국에 있어서 가장 지금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그 기술 측면에서의 위기입니다. 말하자면 국가 자본주의 기술 측면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창의성이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도 이제 4차 산업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천인교육을 세우고 M&A를 통해서 모든 선진국들의 기술을 이제 취하려고 했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 미국에서 이것을 방어하고 나온 것입니다. 반도체나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첨단 선도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러한 지금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절박한 그러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쌍순환 정책을 통해서 여전히 수출을 유지하고 특히 1대1로를 통해서 수출을 더욱 확장시킨다. 이러한 정책 하나 하고 또 국내에 있는 그러한 그 도시와 농촌을 연결시켜서 수요를 창출한다. 이러한 쌍순환 정책으로 여기에 지금 맞서고 있는데요. 그러한 형국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의 시진핑 경제 정책의 하나의 이제 표현이 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 경제를 살펴보면은요, 이제 1대1로가 있고, 그리고 중국 경제가 여기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4차 산업에 진입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4차 산업에 진입하는 이 문제가 더 중국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했지만 사실은 그 문제가 중국 경제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끝없이 서방 세계로부터 이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천인교육이나 M&A나 이런 것을 통해서 끝없이 노력을 해왔고 이것에 대해서 그나마 지금까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약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제 신코민테른의 이 출현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코민테른이 뭐냐면요, 한 종주국이 다른 나라들의 사회정부 수립에 협력을 해주고요, 연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자꾸 공자학원을 각 나라에 세우고 있고요, 또 선거 개입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제정책의 1대1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요, 4차 산업 개시 상황에 있는데 여기에서의 그 기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 문제가 지금은 이제 막히고 있습니다. 천인교육과 기술 기업들 M&A를 하고 있지만 이게 다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이제 신코민테른 체제를 이용한 하나의 기술 협력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정부가 서게 되면은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삼성 같은 데가 국유화된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기술 이전받는 것이 쉬워집니다. 미국도 이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4차 산업에서의 핵심 부품은 반도체입니다. 이제는 모든 부품에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는 연구개발을 한다고 해서
그 기술이 발전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이러한 협조 체제 하에서 이 기술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도체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국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기술은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그 목말라 하는 그러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신코민텔은 체제 하에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국 자본의 국내 기업 주식 매입, 말하자면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국내 기업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능성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첨단 선도 기업의 국유화를 도와준다는 것이죠. 중국 자본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그림을 우리는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미리 조사하고 또 대안을 세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